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대리의 삼면관계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복대리 갈 겁니다. 페이지가 95페이지. 오늘 민법 총칙 적공기한까지 끝냅니다.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기한 많이 들어서 이 목차는 이제 익숙 좀 해지셨죠? 자꾸 보면 익숙해져요.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대리는 세 가지면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머릿속에 가불병이 그려져야 돼요. 두 번째 볼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세 번째 볼게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 한 거예요. 무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걸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다시 저분의미, 협의에 무권대리가 있고요. 협의, 저분의미,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표현됐어요. 근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럴 때 본인이 무권대리인데도 책임져야 돼요.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이게 표현대리 책임제도예요. 3호래요. 3호래. 오늘은 협의의 무권대리까지 할 거예요. 분필이 빨간색, 노란색. 삼면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협의의 무권대리.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표현대리는 2년에 한 번 정도 잘 나와요. 표현대리도. 복대리는 한 문제짜리는 잘 안 나오고 지문 한두 개가 나와요. 지문 한두 개. 자,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중복복자예요. 중복복자. 대리권이 중복됩니다. 갑이 본인.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하고 숙권합니다. 갑은 서울 살고 이 아파트는 부산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부산에 사는 친구 을에게 부탁했죠. 숙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통해 대리권이 발생했으니 그는 이미 대리인. 이런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를 팔아줘야 되는데 이놈이 다른 놈을 시켜서 갑 아파트를 팔게 해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이놈이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대리권이 중복됐다 해서 중복복자예요. 복대리.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선임이 바로 숙권 행위를 말해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통해서 선임됐어요. 선임했다 같은 말이에요. 선임, 숙권한 거예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주체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 이름으로 선임해요. 병은 을의 대리인일까요? 갑의 대리인일까요? 그렇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이놈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시험 잘 나와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게 복대리인의 개념이에요. 이걸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왜 본인의 대리인이냐? 이게 가장 중심다는데 기출 5번 나왔어요. 본인의 대리인이. 병은 갑 아파트를 팔아요. 복대리인이 A한테 팔 텐데 갑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대리 개념.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복대리인은 이거 없다는 거. 대리인이 선임해요. 원래 대리인은 매매 계약할 때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대리 행위를 해요. 근데 복대리인 선임 행위는 자신 이름으로 선임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성질에서 시험 나와요.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병은 나는 갑의 복대리인 병이요 하고 A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두 개가 나와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본인 이름을 현명해요. 병이 계약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이런 말이 떠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갑 이름을 현명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즉 나는 갑의 복대리인요 하고 A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본인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고 본인 이름을 현명하라 그거고 본인의 대리니까 이게 더 잘 나와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로 끝나야 돼.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 돼. 아니다를 써줘야 돼.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놈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이게 기출 3번 장난쳤어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또 나왔어. X.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외워두면 돼요. 이걸 외워두면 장난치면 아니요 이거 갑 아파트 팔러 다니는 놈이지 이놈 대리는 아니네. 올 거 아니니까 딱 X지면 골라내면 돼요. 그 다음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라. 그렇지. 본인 이름을 현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외워두면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서 나머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복대리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대리의 성질. 자, 두 번째 목차가 대리인이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복대리인 선임권인데 이 대리인의 복인권과 혹시나 복대리인이 팔았는데 갑 아파트를 팔았는데 5억짜리인데 이놈이 1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은 손해받겠죠. 그럴 때 이놈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책임을 져줘요. 이게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에 관한 파트예요. 마지막으로 복대리권도 언제 소멸하는지 소멸 이건 3월에 볼 거고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성질은 방금 봤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훨씬 잘 나오고요. 성질은 이것만 나요. 이거. 물론 한두 개 더 있지만 이게 잘 나와요. 성질은 해버렸어. 이제 이걸 볼 거예요.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 자, 을은 갑의 수권행위를 통해 태어난 놈이니까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 두 번째 볼게. 법정 대리인. 그래서 두 놈을 보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 두 번째는 아버지. 법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목차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자, 임의 대리인 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시험 받치예요. 여기가 다 법 조문이에요. 지금 다 법 조문하는 거예요. 판례는 지금 안 해요. 판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조문으로 끝나요. 대리는. 자, 임의 대리인 을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그런데 을이 갑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딴 놈을 시켜서 갑 아파트를 팔게 해요. 지가 복대리인 선임했어.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갑이에요. 본인들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나는 을을 믿고 내 아파트 좀 잘 좀 팔아줘 부탁했는데 엄한 놈이 내 아파트 팔고 다녀.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본인은 이 사람을 모르죠. 우리는 항상 아는 사람한테 가요. 뭐든지 아는 사람한테 가. 누구 좀 소개시켜줘. 변호사도 아는 사람한테 가고 병원은 그래도 뭐 동네 병원 가지. 변호사 소개시켜달라고 그래.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자, 자기가 모르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본인이 믿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팔아줘야지 마음대로 막 복대리인 선임해서 팔게 하면 안 돼요. 갑에 대한 배신 행위가 돼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이 복인권이 없어요. 임의대리인은 지가 팔아줘야지 딴 놈 시켜서 복대리인 선임해서 막 팔게 할 수는 없어요. 이유를 신뢰관계. 본인과 대리인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은 을을 믿고 맡겼으니까 지가 팔아줘야지 엄한 놈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원칙 복인권 없다. 기출 4번. 법 전문이야. 좀 이따 볼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자, 을이 갑한테 부탁받아서 갑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민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그러면 갑 아파트 팔러 다닐 시간이 없겠죠. 그러면 을은 상식적으로 갑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갑, 내가 이민 가게 됐어. 어떡하지? 네 아파트 못 팔겠어? 그러면 이제 갑이 이래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 부산에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갑이 이래요. 을, 네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 좀 시켜줘. 또 소개가 나와. 소개. 내 아파트 좀 네 대신 팔아줄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줘. 이제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에 아는 사람은 을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또 생각하다. 그래? 병이란 사람이 있어. 병한테 팔아달라고 해. 을이 그래요. 그럼 갑이 또 그래요. 나는 병을 모르잖아. 네가 좀 선임해줘. 내 대리인으로. 이게 복대리 선임 과정이에요. 현실에서. 나는 병을 모르잖아. 네가 좀 선임해줘. 내 대리인으로. 이게 복대리인 선임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외. 본인이 선임해달라고 했죠. 또는 얘가 스스로 야 내가 병 복대리인 선임해서 발견해줄게. 그래? 오케이. 승낙.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라고 오케이 해줬어요. 네가 선임 좀 해줘. 승낙. 자, 두 번째. 이민 가게 됐다고 사정을 말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 전화 통화가. 일주일이 지나도 연결이 안 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기 유럽 가서 코로나 걸려서 자가격리 당해버렸대요. 핸드폰도 안 터진대. 그래서 연락이 안 돼. 그럼 을은 또 선택을 해야 돼. 어떡하지? 나는 이민 가야 되는데. 그냥 안 파는 방법. 두 번째. 그래도 친구를 위해서 나는 못 팔지만 병이라는 아주 잘 팔 것 같은 사람을 지가 선임해서 팔게 하는 방법. 을은 을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치하지 않고 지가 복대리인 선임해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국어야, 국어. 뭔지 내용 하나도 몰라. 근데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소수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 수 없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국어야, 할 수 있다요. 이게 국어요. 부득이하다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은 원칙 복인권 없어요. 하지만 예외. 본인이 하라고 했어. 본인이 하라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민법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또는 승낙은 못 받았지만 연결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승낙은 못 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임의대리인 복인권. 이제 책임할 거예요. 자,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이라는 복대리인을 우리 선임했어요. 자, 선임했어. 그런데 이 병이 5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버린 거야. 1억에. 제가 못 받았죠? 그러면 갑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5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럼 갑은 을을 족칠까요? 병을 족칠까요? 을을 족쳐야 돼. 왜? 갑은 병을 몰라요. 그럼 이놈이 선임했으니까. 자, 을을 족쳐야 돼. 너 왜 이상한 놈 해가지고 내 아파트 5억짜리를 1억에 팔겠니? 나쁜 놈아 책임져. 이게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서 이놈이 사고 쳤을 때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임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놈의 책임에 어디까지 본인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범위예요. 자, 병의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경우수 하나. 두 번째. 그래도 얘는
얘가 승낙을 해서 선임했고 또 부득이한 사정 값을 위해서 선임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경우 수는 2개예요. 무조건 책임져. 아니야. 뭔가 좀 잘못했을 때 책임져. 어디 쪽으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후자예요. 이유. 이것 때문에. 본인도 어느 정도 개입돼 있죠? 부탁했잖아. 야, 네가 좀 해줘. 나 아는 사람 없어. 그다음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좋은 의도로 복대리인 선임한 거예요. 이미 대리인은. 따라서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책임 이상한 놈을 선임했거나 또 선임만 해놓고 나몰라를 해버렸어. 즉 감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선임 감독상 어떤 잘못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이건 어느 정도 잘못이 있을 때 과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이 하라고 해서 부득이한 사유를 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책임지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자, 기출 3번, 기출 4번. 기출 3번이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범위에서. 법 전문이에요. 자, 좀 이따 이제 교재는 보면 되고. 자,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월달, 3월달까지는 각각 이해하려고 하세요. 모든 과목 공통. 외우는 것은 자주 들으면 자연히 외워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2차 과목을 막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외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꾸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더 자주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에서 맞다 틀리다만 골라는데 쳐내는 싸움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걸 풀어야 되니까 외워둬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지 시간이 해결했죠. 시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외워지는 걸로 공부를 해야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무조건 처음에는 이해해야 돼요. 2차 과목 세법 이해해야 돼요. 세율 그런 건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인 세금 개념 그런 건 다 이해해야 돼요. 공법 이해해야 돼요. 이해. 공법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OX 골라요. 용도 지역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걸 왜요? 내용 구별을 해야 돼요. 전용하고 일반하고 1종, 2종 차이가 뭔지. 주거지역하고 전용하고 무슨 차이?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제목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제목을 절대 머리 글자 따기 없기. 물론 제 견해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27회 준비할 때 16년에 2차 과목을 이제 강의를 들었죠. 모든 2차 과목 교수님들 머리 글자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다 머리 글자야. 저는 안 들어. 머리 글자는 언제 따느냐? 5월 이후에 따서 2차 과목. 익숙해져야 돼. 예를 들게요. 공법이 만만하니까 저 공법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하지.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그러시더라고. 보생자하고 외우래. 그러면 보가 뭐지? 저 공법 처음 했으니까 생사. 보생자, 자연이야. 보가 뭐지? 보존. 이렇게 머리 글자 따면 안 돼요. 1월 달부터. 머리 글자는 단어를 머리 글자 따지 말고 보존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걸 계속 전체 단어를 뱉어 익숙해지지 머리 글자로는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20번 뱉어버려. 제가 그러죠. 뱉어버리라고 단어를. 계획관리. 처음에는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법률 용어가. 뱉어버려야 돼요.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용어에 익숙해지려면 단어 전체를 가지고 뱉어야 돼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무슨 말인지 헷갈려 죽겠어. 단어 전체를 그냥 뱉어요. 생각 없이. 20번 뱉어. 그러면 익숙해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 몰라. 녹지. 주상공록 그렇게 하지 말고 주거 생각해야지. 사는데 주거.
상업, 장사하는데. 공업, 공장 돌리는. 녹지, 풀, 나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간 농자 하지 마시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그걸 3월까지는 전체 단어로 하면요. 언제 머리 글자 따고 오래 따요. 물론 이건 머리 글자 딸 이유가 없어. 왜? 이런 거 시험 안 나와. 내용이 나와요. 내용. 준주거지역하고 전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중심상업하고 일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종하고 이종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시험은 여기 나와. 근데 정작 별 3개는 여기인데 차이점인데. 머리 글자 외우느라고 막. 도가 뭐지? 도시. 나중에 머리 글자 언제 따느냐. 민법을 예를 들게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사유죠. 이걸 처음에 제작사하면 제 뭐지? 자는 착이 뭐지? 착오. 이때 따는 게 아니라 나중에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막 계속 뱉어요. 그러면 5월쯤 되면 쟤는 5월, 7월 되면 제착사 초도해요. 간단하니까. 제착사하면 따로 제가 뭐지가 아니고 제하면 머릿속에서 당연히 제한능력이 생각나 버려요. 착하면 따로 머리를 안 굴려도 착오가 머릿속에서 생각나. 사기 하면 제착사 하면 사기 강박이 자연스럽게 생각나. 여러분 생각날 거야 지금. 하도 제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계속 얘기해 주니까. 머릿속에 이때 따는 거예요. 편하니까.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말이 길잖아. 제착사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떠올라. 그 시점에 머리 글자는 따도 그때 따는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따는 게 아니라 일단 단어를 뱉어요. 익숙해져야지 단어에. 그래서 단어 전체로 계속 읽어요. 그래야 익숙해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이게 뭐지? 그런 머리 글자는 절대 따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일종, 이종 차이를 하고 준주거하고 준공업은 뭔지 그 의미를 이해하세요. 애우지 말고. 시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해. 머리 글자 따실 때 나중에 따기를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단어 전체를 계속 해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 글자 딸 때 바로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생각날 때 머리 글자를 따야 그 머리 글자가 효용이 있는 거지. 모든 건 머리 글자 따고 뒤에 한다. 좋은 공부 방법 아니에요. 단어 전체를 읽으세요. 자연스럽게. 시간 얘기했죠. 외우지 마시고. 정작 해야 될 중요한 걸 놓쳐요.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데 머리 글자 제목 외우느라고 헤매. 그래서 이 차가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지? 안 외워도 되는 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외워도 되는 거. 안 외워도 되는 걸 머리 글자 따서 막 외우게 하는 교수님들 굉장히 많아요. 2차. 저는 그런 방식 잘못했다고 봐요. 머리 글자는 나중에 따기로 해요. 저 공부 되게 잘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저는 잘 알아요.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고. 안 외워도 될 거 2차는 너무 많이 외우게. 시험 점수 안 나와요. 그렇게 공부해도. 차이점. 이걸 깊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각 차이점. 영도지구. 그 제목 몰라도 돼요. 익숙하고. 영도지구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그것만 보는 거지. 영도지구 그걸 왜 외우냐고. 왜 외우냐고 머리채 따서. 나오는 건 민법도 그렇고 모든 거 나오는 게 빤해요. 선생들은 다 알아. 뭐가 나오는지. 이게 잘 나오냐 덜 나오냐 차이지 뭐가 나온지를 알아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그 영어를 머리 글자 따서 제발 외우지 마세요.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은 그 내용이 나요. 내용. 절대 막 외운 사람 점수 잘 나오게 출제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연락에 고생해서 다 외웠는데 시험 점수는 안 나와. 이유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공부 방법. 해야 될 걸 안 하고 헛다리 걷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영어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려면 단어 전체를 뱉어야 돼. 단어 전체를. 그래야 익숙해지지. 머리 글자 따서 이게 뭐지? 그건 아주 잘못된 공부야. 그래서 머리 글자 따더라도 나중에 따세요. 물론 이런 거 딸 필요도 없어요. 도관농자 주상은 그걸 왜 따요? 주거상 그거 뱉어버리면 아주 익숙해져요. 그거 시험 안 나요. 내용이 나온다니까. 일종, 이종, 전용 차이, 준주거 차이. 그걸 알아야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공법을 예로 들었지만 중개사법, 공시세법 다 마찬가지. 머리 글자 나중에 따시고 이게 되면 머리 글자를 안 따도 돼요. 안 따도 될 머리 글자를 너무 11월, 1월에
대부분 2차 교수님들이 따주시더라고. 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머리 글자 안 따요. 단어 전체로 계속 얘기해요. 그래 익숙해지지. 언제 따느냐? 5월 7월 재차학사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제한능력 차고 사회 강박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때 따야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 목적이죠. 이것도 확, 가, 적, 사 뭐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민법 교수님 계세요. 1월 달부터. 그럼 확이 뭐지? 확정. 가능. 적이 뭐지? 적법. 사회적 타당. 잘못된 거예요. 전체 단어로 계속하면은 머리글자 딸 이유도 없어. 왜 이 머리글자를 따느냐? 편하니까. 나중되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익숙해지면 확가 적하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단어가 떠올라요. 그때 머리글자 따는 거야. 그때. 솔직히 안 따도 돼. 안 따도 되는데 따더라도 나중에 따시라. 그러면 머리글자를 외우는 그 참 이상한 공부 방법. 머리글자를 외워. 머리글자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글자를 막 외워요. 이상하게 2차 교수님들 가르쳐. 우리 교수님 아니에요? 5년 전 제가 들은 교수님이요. 우리 학원 교수님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몰라. 5년 전 얘기. 5년 전. 요즘도 그러신지 모르겠어. 다른 교수님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이에요. 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저는 진짜 시험 잘 봐요. 저 공부 되게 잘한다니까. 제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머리글자 따지 마. 분명히 머리글자 따는 거 필요해요. 2차 과목은 단순 외우는 게 많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나중에. 어느 정도 단어에 익숙해지고. 2차 과목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야. 법 조문 처음에 이해해야죠. 이해가 돼야 외워지거든요. 외워지는 것도 안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OX만 골라낼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익숙해지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상 없이 60점 합격 점수는 나와요. 모든 걸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공부는 외워야 하는 게 아니요. 외워지는 거지. 열심히 해서 익숙해지고. 외워져요. 외워진다는 얘기는 OX 골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대리인의 대리인 이해해야지. 이건 외워야 돼. 외울 게 있고 이해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외우라고 하잖아.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나머지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풀어가는 거고 외울 건 딱 이거. 그래서 뭘 외워야 되고 뭘 풀어가야 돼. 안 외워도 되고 그런 걸 저는 진짜 정확히 알아. 정확히. 그래서 민법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풀어가요. 그래서 항상 대법원 판례는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외우라고 해요. 제가 이유를 통해서 이건 풀어가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간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이해하라 하냐? 기억이 오래 가요. 안 헷갈려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안 헷갈리게 기억이 좀 오래 가려고. 우리 항상 그러죠. 외워놓으면 까먹고 외워놓으면 까먹고. 그걸 줄여줘요. 이해를 해버리면. 기억이 좀 오래 가. 기억이. 그래서 생각 없이 막 외우지 마시고요. 가급적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먼저 그런 거야? 그렇네? 이 자세로 계속 공부하세요. 그런 거야? 그렇네? 이미 대리는 갑이 믿고 맡겼으니까 지 마음대로 딴 놈 시켜서 하면 갑이 기분 나쁘겠지? 안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얘 왜? 본인이 하라고 했어. 근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 무슨 부득이한 사유인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말 되네. 이게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도 이해해야 돼. 이해. 그래야 안 외워도 골라줘요. 이걸 안 외워도 된다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시험 중에 뜨면은 골라줘요. 처음에는 안 되지. 반복해서 더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지. 일부러 이걸 막 외우려고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네. 말 되네. 이런 자세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세요. 1월, 3월. 그럼 5월 지나고 하면 이해가 깊을수록 안 외워줘도 답이 골라져요. 이해가 깊을수록. 그러니까 이걸 몰라. 무조건 막 외워야 되는 줄 알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야. 외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에이씨 나는 안 돼. 머리가 안 좋아 하고 포기해버리고.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거야? 말 되네? 또 어느 파트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면 스킵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 순한테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가. 계속 이해가 안 가. 그럼 버려버리든가 그냥 외워버리든가 그때는. 이해 안 되면 마지막 방법 외워버리면 돼요. 시험 전에. 굳이 이해 안 된 걸 이해하려고 일부러 고생할 필요도 없어. 왜? 내가 이해가 안 된 게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왜 거기에 이해도 안 되는데 막 골머리를 쌀 이유가 없어요. 이해된 것만 철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특히 별 3개에서 거의 다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는 정답 지문이 여기서 박혀요. 제가 어느 파트에 별 3개, 5개를 치느냐. 일단 기출이 많은 것. 두 번째, 기출은 적어도 정답 지문으로 장난치는 거. 정답 그런 걸 제가 별 3개 이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 몰라도 정답 지문이 보여요. 장난친 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해 안 된 파트는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나중에 해버리지 뭐. 시험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할 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그냥 이해되고 고개 끄덕이고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내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론 반복 계속 해야지.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 안 되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스킵도 하시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반복하면 자연히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특히 1월달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 7월 넘어가서 그때는 좀 외우려고 이제 해야지. 시험이 막판에 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재밌게 공부해요. 맞네.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공부 모든 과목 똑같아요. 이해되면 된 거예요. 내일 잊어먹어도 돼요. 이해가 됐으면 다음에 3월달에 보죠. 또 금방 내게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계속 단순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과목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자연히 외워져요. 외워져요. 반복 열심히 할 걸 전제로요. 뭐 이해되고 복습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안 외워지지.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이해가 되면 열심히 하면 외워진다니까요. 외워진다는 얘기는 OX가 골라낸다니까요. OX. 그리고 지금 굳이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문제. 우리 시험이 10월인데 벌써부터 문제 보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별 3개짜리 이해하고 외워버리세요. 그 시간에. 그리고 특히 제 과목은 이게 다 기출이요. 따로 지금 기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기출. 저는 기출밖에 안 해요. 기출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해요. 중요한 것만. 그냥 따로 지금 문제 풀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꽤 돼요. 기출도 난이도 상위 8문제. 그런 건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8개는 틀려야 돼. 틀리라고 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 그다음 막 어렵대. 그건 어차피 틀릴 문제인데 왜 고생하냐고. 어차피 틀릴 문제인데. 쉽고 내가 이해된 거. 난이도 중하. 60점 이하. 머리 안 써도 조금 이해됐거나 외웠으면 풀릴 수 있는 그걸만 맞추면 우리는 이 시험 60 넘어요. 어려운 문제 버려버려야 돼. 이런 데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 특히 민법은 법 조문 내용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난이도 다 하예요. 하. 법 조문. 난이도 상 문제는 대부분 판례, 사례 문제. 그런 건 틀려도 돼. 근데 법 조문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 하기 때문에 맞춰줘야 돼. 이런 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60점 나와요. 충분히.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외우려고. 그러면 스스로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공부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 좀 벗어나면 조금은 편해져요. 마음이. 그 다음 꼭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어지니까. 진짜예요. 이해됐을 때 풀어지는 거지. 단순히 외웠죠. 그게 잘 안 돼요. 왜? 과목이 너무 많아서. 시험장에 생각 안 나요. 긴장돼서 외운 거 막. 내게 된 것만 OX가 골라줘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정확히 내게 정리가 됐어. 정리해요. 이해가 돼야 정리가 잘 되거든. 정리가 됐을 때 답을 맞춰주고 점수가 막 올라가는 거지.
막 단순히 외운 거 그럼 진짜 1년 내내 외워야 돼. 1년 내내. 1년 내내. 요거 까먹고 요거 까먹고 스트레스 받고 내 머리 나빠. 자책하고. 편하게 해요. 자, 이제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의 복인공화 책임이에요. 자, 을 이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가요. 을이 아버지입니다. 얘가 아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자식놈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 법률행위, 법정대리 법률 규정이죠.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반대. 따라서 이것도 완전히 반대요. 민법은 좋은 게 이렇게 반대가 많아요. 이분법. 그럼 반대니까 아버지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임의대리는 원칙 안 되니까 얘는 된다고 해야겠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이유,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바빠요. 바쁘니까 자기가 못해. 딴 놈 시켜서 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이제 책임. 언제든지 딴 놈 시켜서 자기 아들 재산 발기할 수 있다. 이놈이 사고 쳤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까 만약 사고 나면 무조건 책임져요. 법정 대리는 책임은 전적인 책임. 즉 잘못 있을 때만 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책임. 이걸 전적인 책임. 자, 그런데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 나서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돼. 우리 시험 그냥 그대로 또 이게 법 조문이라.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근데 이제 이놈이 사고 쳤겠죠. 무슨 책임질까요? 전적은 무조건 이 경우에도 무조건 책임질까요? 아니면 이 책임보다는 조금 깎일까요? 무조건 책임진다보다는 좀 깎일 거예요. 왜? 부득이한 단어가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지가 막 선임한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했다면 이거 똑같죠? 부득이한 사유로 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단어가 같죠?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아버지도 선임 감독에 제대로 못했을 때만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 임의대리인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기출 3번. 그런데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 사고 쳤다. 선임 감독상 책임. 부득이한 사유는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책임져요. 부득이한 사유. 기출 3번.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에서 3번, 4번, 5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복대리 갑니다. 95페이지. 의미 성질 나오죠. 1번. 복대리인이 누구냐? 자, 밑줄.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밑줄. 대리인이 밑줄. 자신 이름으로 밑줄. 선임한. 즉 대리인이 선임한데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하지만 지가 선임했잖아요.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동그라미 빵 왔어요. 이게 별 3개란 얘기지. 여기에 별 3개 왔어요. 이걸 외우시란 얘기야. 이 그림으로. 대리인이 선임하네요. 지 이름으로. 하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이걸 딱 외워주시고. 자, 3번으로 가봐요.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두 번째 줄.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자, 본인 이름 현명하죠? 복대리인이 A한테 받을 때 본인 이름으로 밑줄. 별 2개, 기출 2번. 오케이. 거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인 첫 번째 줄 밑에 화살표에서 여백에 이거 적으세요. 이렇게 화살표 여백 이거 적으세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다는 X 해도 돼요. 대리인의 대리인 X.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다. 본인 대리인이지. 그래서 이게 합쳐서 5번 나왔으니까 이게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해라.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본인 갑 아파트 팔러 다니는 거예요. 얘는 복대리인은 어디까지나 갑 본인 아파트 팔러 다니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요. 한 본인 갑이 선임한 건 아니죠.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해하고 자주 보면 외워줘요.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는 건 8월까지만 해주면 돼요. 8월. 그러면 시험장 연결되니까 지금 말이 되네. 자, 다음 페이지. 임의대리인의 복인공화 책임. 법조문. 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 부여됐네요. 무슨 말일까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생겼대요. 임의대리, 수권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대리는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 아니면 원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원칙 복인권 없어. 하지만 예외 본인 승낙 밑줄 승낙 부득이한 사유 밑줄 이 두 개를 나중에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3개 하시고요. 법조문 볼게요. 저 복대리인 사고 쳤어요. 법조문 제목이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이죠. 저 복대리인이 사고 쳤을 때 임의대리인 본인에게 어떤 책임지느냐. 거기 있죠. 제1항 두 번째 줄 본인에 대해 자 밑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 조문 그대로 떠요. 과실 이런 말 안 나와요. 잘못 이런 말 안 나와. 그냥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그때 지는 책임이 선임 감독상 책임 그래요. 여기 별 2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뭐예요? 몰라도 돼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부득이한 사유. 자, 복대리인 선임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번에 1번 임의대리인 맨 오른쪽 고딕 원칙 밑줄 복인권 없다. 이렇게 나와요. 원칙 복인권 없다.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복인권 없다. 소수로에 없다. 동그라미빵.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 있다 없다 싸. 원칙 없다. 하지만 다만 자 밑줄 다시 승낙 밑줄 부득이한 사유 밑줄 그때는 예외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별 3개가 들은 거는 똑같이. 자 책임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승낙했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죠. 따라서 사고 쳤을 때는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밑줄 선임 감독상 책임. 법조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별 2개. 별 2개. 지금은 이제 법조문을 통해서 내용 가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내용만 갈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지금은 법조문을 꼭 읽으세요. 왜 그러느냐? 자, 한번 봐봐요. 윗점은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험 질문이 떠요. 그러면 이 조문을 안 읽어봤으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부여된 경우 이 말이 뭔 소리인지를 몰라버려요. 그러면 뻔히 임의대리인 원칙 복인권 없다. 이거 연락이 해놨는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못 골라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법조문은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자, 법정대리인 오른쪽. 법정대리인 반대입니다. 조문 볼게요. 법정대리인은 지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언제든지가 생략됐어요. 지 책임으로 언제든지. 법조문에 써요. 지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거기다 써버려요. 책임 앞에. 전적인 책임. 무조건 책임진다. 조문을 좀 쉽게 좀 만들지 어렵게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좀 써주지. 지 책임 아니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책임은 완빵으로 진다. 이런 식으로 법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워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어려운 조문이에요.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지 책임으로 언제든지 넣어서 읽어버려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사고 쳤다? 무조건 책임. 이 책임이 무조건 책임.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 선임했어요. 전 조문 제1항, 전 조문 제1항 그 여백에 밑에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책임진다. 부득이한 사유. 아버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케이스는 이거예요. 자식 재산에 송사가 걸렸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소송 수행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 수행하는 게 낫겠죠. 그게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호사를 자식 대리인, 소송 대리인으로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이해하기 위한 예예요. 그래서 이런 예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 근데 알면 좋죠. 아버지가 변호사를 자식의 소송 대리인으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근데 변호사가 사고 친 거지. 이겨야 될 소송을 줘버린 거지. 서류를 안 내버렸거나. 그럴 때 책임지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질까요? 안 져. 변호사를 어떻게 감독해. 어떻게 선임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결국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선임 감독상 책임이 인정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 사용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오케이. 이 조문에도 별 3개. 내용 확인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다. 자, 제한 없이 대신
제한 없이 X 딱 그어버리고 언제든지 우리 시험 지문은 언제든지로 떠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별 3개 하시고 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은 거기 있죠. 가중된다. 모든 책임져요. 두 번째 줄 전적인 책임 모든 책임 다 무조건 과실이 있든 없든 무할 책임 이런 거 안 떠요. 몰라야 돼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전적인 책임 30년 동안 그냥 밑줄만 치세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아버지가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다시 밑줄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진다. 이 과실도 안 떠요. 우리 시험 지문에 선임 감독상 책임. 그러면 과실 잘못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별 3개. 그래서 복대리는 여기가 가장 잘 나와요.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책임. 특히 임의대리인 복인권 책임. 왼쪽이 더 잘 나와요. 오른쪽보다. 그래요. 복대리 끝. 이제 협의회 무권대리로 갑니다. 근데 시간이 47분 애매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쉬어버릴게요.